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좀 해볼게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402조인데요. 시험에 뭐 가끔씩 이게 특히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하고 항상 비교되는 것이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주주의 회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직접적인 통제 방법이 있거든요. 직접적 통제 방법 중에서 사전적 통제 방법이 있고 사후적 통제 방법이 있어요. 사전적 통제 방법이 바로 이 유지청구권입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그리고 난 다음에 신주 발행할 때도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가 있거든요. 이 사전적 통제가 바로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이에요. 사후적 통제는 신주 발행 무효의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사 등등의 이제 통제에서는 사후적 구제수사는 대표 소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사전적 구제 수단. 네, 사전 하면은 우리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후적 통제 수단 이렇게 하면 이제 앞쪽에 이사 통제라든지 이런 게 통제할 때는 대표 소송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주 발행일 때는요, 신주 발행 무효해소가 있거든요. 무효해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전적 구제수단 전체 틀을 알아두시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위법행위 유치원권하고 어, 여기 신주 발행 유치원권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원권은 이사입니다. 이사. 누굴 통제하냐면 이사를 통제하는 거겠죠.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는 중요한 게 감사가 뛰어듭니다. 원고로서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할 수 있는데 소수 주주예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그죠?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회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해서 이사에 대해서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 유지할 청구를 바로 이사에게 한다는 것이고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는 것이고 요거는요. 직접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 그다음에 소수 주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지 청구권은요. 공권입니다. 공권. 공권이고 공권이다 말은 회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좀 비교를 좀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일단 둘 다 사전적 구제수단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사를 위한 공권적인 효과가 있고요. 여기는 어때? 사건, 주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주장 방법은 소송 외에 또는 소송으로도 다 주장 가능해요. 알겠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요. 밑에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위협행위 유치원은 주장자는 감사 있죠. 감사는 의무입니다. 공권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소수 주주다. 그런데 여기 신주발행 유치원권은 주주 단독 주주권이에요. 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신주 발행 유지를 하지 않더라도 유치원권을 하지 않더라도 임무 혜택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느냐 할 때도 위법행위 유치원권은 이사에 대해서 직접 해주지만 요 비교해 볼 때 신주 발행 유치원권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신주 발행은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요거 꼭 비교를 해주셔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었고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었다. 가보시고. 자, 그래서 뭐 문제 나온 거 한번 볼까? 276번 문제 보시면 비상장 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의 총수의 1% 이상의 소수 주주이다. 이사의 위법행위 요청군요. 감사위원회 1%. 맞네요. 그죠? 네, 소수 주주 맞습니다. 1%였죠.
맞습니다. 감사도 있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고. 됐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주 대표 사후적 구제 수단은 주주 대표 수송 있죠? 403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조문에서 전부 시험이 나오거든요.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문을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한번 이제 복수 한번 해보죠. 발행주 총수의 얼마? 여기도 소수 주주권이다. 1%다. 그죠? 1%다. 1%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에게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죠? 위법행위 유치원하고 다르죠?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충할 소의 제기를 먼저 청구를 해야 돼. 소제기하라고 청구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제기 청구할 때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야 돼. 회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때는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주 대표 소송이에요. 회사 보고 하라 그래 놓고 안 했을 때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30일 내에 즉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항을 잘 보셔야 되는데 미리요. 기간 30일 경과하면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때는 소제기 청구한 주는 즉시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를 제기를 청구한 주주입니다. 그렇죠? 청구한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기다릴 거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제소 후 1% 미만은 감소됐어요. 괜찮아요. 제소 영향 없어요. 그 소재기 요건 1%인데 감소되라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로를 조심해야 되는데 발행 주식을 전혀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소각하되는 거죠. 그죠? 예, 됐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도 자주 나와요. 회사가 소의 제기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한 경우는 이미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때는요, 이게 공익소송이단 말이죠. 회사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요, 이런 그 소의 취하라든지 청구 포기 인락 하에는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가 주주가 소를 제기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항상 나오지만 회사가 청구하면 어때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가 주주가 소제기하는 것이 악의임을 소명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 여러분이 어,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 조문 문제는 제가 읽어드렸던 전부 그대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281번 한번 볼까요? 주주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제소 후 1% 미만을 감소했다. 발행 주식 보유하지 않게 되는 거 포함한다. 이거 틀렸어요. 이게 자주 나왔는데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하는 거죠. 그죠? 제소율의 영향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참, 요 틀린 거니까 포함 X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82번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에 취할 수 없지만 청구 폭이 있는 하에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죠. 둘 다 똑같아. 그죠? 예,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283번도 안 나온 지문인데 283, 284 요 두 지문은 예상 지문인데요. 서면을 제출하지 않지. 서면을 제출해야 돼. 제출해야 되죠. 근데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성을 제기하거나 제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소 청구서에 기재된 책임 발생 원인과 전혀 다른 거야. 책임 발생 원인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했다? 그럼 어때요? 이건 부적법하죠. 당연한 거죠. 뭐 쉬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84번 우리 서면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권리귀속주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추궁 대상 이사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이 지문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85, 286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네요. 제소 청구서에 책임충 대상 이사 성명이 기재되지 않아요. 또 책임 원인 발생 사실이 대학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사의 성명이 없다. 그 다음에 너무 개략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하느냐? 괜찮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서면에 기재 내용이라든지 이사회록, 기타 다른 서류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종합해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이사를 그러면 충족한 걸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주가 대표선이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소 청구서에 적시된 것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 청구의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을 기초로 해볼 때 하면서요. 그 기초는 같아야 돼요. 발생 원인 사실의 기초는 같아야 돼요. 같으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알겠죠? 적법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이런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원직도 어, 주의를 하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검토해 본다면 어, 그 법원 23회에 나왔지만 이것도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고 적격 상실하는 거 맞죠? 맞는데 이 원고 적격을 상실한 것이 주주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상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형식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소적격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주식을 주주 잃어버린 상황이 그죠? 소유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던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404조 가보겠습니다. 404조. 대표성과 수용 참가다. 회사는 주주 대표 소송에 주주가 직접 제기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우리 민사소송법상. 그래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회사예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 대표 소송 제기한 주주 있죠. 주주는 참가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405조 가볼게요. 직접 제소주주의 권리다. 제소주주의 권리다. 권리 의무다. 그죠? 직접 소로인 주주가 승소했어요. 승소하면 일단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회사에 대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승소는 회사에 달라고. 그래서 지출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하고요. 만약에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이사감사, 그렇죠? 이사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청구하고 회사는 어때요? 이사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패소했다면 어떨까요? 패소할 때는. 그때는요, 제기한 주주가요, 악의가 있을 때는 그 함께 했던 주주는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 책임지는 건데, 우리 조심할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앞쪽에서 설립무효소라든지 기타 회사 관계 소송에서요. 소를 제기한 자 패소하면요. 그자가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 주주 대표 소송에서는요. 악의 중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 없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이런 공익소송 같은 것은 누구든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통제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중과실이 있다고 만약에 책임지게 되면 주주 대표 소송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만 가능하고 중과실이 있더라도 봐준다. 책임 안 진다. 이 말이 알겠죠? 그리고
했을 때는요, 상대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승수했을 때는 대세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290번도 그렇게 문제 나왔던 겁니다.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했다.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 책임다.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요겁니다. 됐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291은 이겁니다. 주주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가 나중에 승소했을 때 이거 강제 집행 신청할 수 있는 집행 채권자 될 수 있냐가 문제인데 판례는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이 주주가 행사했을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 대세에 미치기 때문에 어, 주주가 집행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재심도 할 수 있어요. 대표성 했을 때 주주 대표성 제기됐을 때 원고와 피고가 공모로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유할 목적으로 판결하겠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재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중대표소송이죠. 이 다중대표소송은 주주대표소송과 완전히 거의 똑같아요. 똑같지만 단지 주체가 다를 뿐이에요.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둘 거 있다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원고가 있죠. 요겁니다. 1번. 모회사입니다. 알겠죠? 모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1%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의 그죠?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중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다르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게 청구를 하고요. 또 자회사가 청구를 받는 30일 소를 제기할 때는 즉시 자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주총의 주 대표 소송 절차를 다 따르면 돼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사항은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 주식 50%에 감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자회사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알겠죠?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다중대표 소송이 소를 각하시킬 거냐? 그죠? 적부받아 볼 거냐 문제인데 모회사 자회사 주식 모자회사 관계가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었다. 그죠? 예, 줄어든 거는 적법해요. 단지 보유하지 않게 돼버리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경우 있죠. 이때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50% 이하로 감소되어서 모자회사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됐죠?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 조문상, 그래서 조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 관련된 대단한 판례도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회사 293번 한번 볼래요? 모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요. 다중대표성의 제기를 위해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자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죠.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안 돼요. 판례도 안 된다 그러고. 다만 이제 하기 위해서는요.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사를 주주 대표성 하기 위해서 이런 명문 규정이 없어요. 모회사 주주는요. 단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회계 열람권을 위해서 회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필요할 때 모회사의 회계서로서 모회사 소수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회사 이 다중대표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규정이 없어요. 명문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모회사 회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모회사의 회계 서류로서는 자회사의 서류를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꼭 알아두십니다. 407조 가보시면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이거는 이제 소송법적으로 집행법적으로 문제되지만 자주 판례가 나와 있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먼저 조문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판례를 쭉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항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죠. 그다음 이사의 해임해소가 되겠잖아요. 그럴 때 법원은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처분으로서 정지와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서요, 이 가처분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되어야만이 직무대행자 선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가처분과 그 변경 취소했는 때는 등기사항이라는 거, 변경 취소할 수 있고 등기사항이라는 거, 요 정도 알아놓고 우리가 판례를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295번 한번 보시면 판례 기출요.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원하는 경우에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의 이사이다. 그렇죠. 직무지심 가처분 피신청은요. 회사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입니다. 이사예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297번 가보시면 어, 대표이사가 만약에 선임 가처분 있고요.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됐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표이사가 그 해임돼 버렸어요. 가처분 있는 다음에. 그리고 그럼 우리 다른 사람 선임할게 라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그 직무대행자는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권한 갖는다? 아니에요. 직무대행자 선임된 자가요.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대표이사에 선임되더라도 그 자가 직무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무대행자 선임을 취소해야 돼요. 그렇죠? 취소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원칙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 알아두세요. 원칙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알아두고 최근에 새로운 판례들이 이제 있거든요. 판례가 교재에 소개돼 있고 제가 기본서 집중 강의할 때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새 판례에서 이 가처분이 됐다고 해서 이사의 임기가 중단되느냐부터 해서 그런 몇 가지 새로운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정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요거 하나는 알아두십시오.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기존 이사의 임기가 중단되느냐? 중단 안 돼. 알겠죠?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알겠죠? 중단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본 틀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는 중단되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런 효과는 없다. 됐죠? 예.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추가하면 될 것 같고. 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이다. 대행자는 가처분의 명령에 따른 정함인 경우 외에는 상무에 속하지 않는 거. 우리 상무. 일반적인 상무, 대표이사의 상무, 그죠? 이 상무.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업무를 말해요. 기존의 루틴한 업무를 말합니다.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면 회사는 손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손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됐습니까?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9번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 또는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다. 알겠죠? 대외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선이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직무집행 정지된 이사 후임자가 한, 그죠? 이사 또는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잖아요. 이거는 무효이다. 이 상대방이 이 선이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한번 볼까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위반해서 대표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요. 일단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 법률행위한 거래 상대방은요. 자신이 선이었음을 들어서 위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그죠? 그 후임자가 만약에 대외적 행위를 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무집행 후임자는 새로 선임된 신규 선임된 자를 말하죠. 신규 선임된 자, 알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여기하고 좀 달라요. 직무대행자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직무대행자가 했을 때는 선의의 제함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요거는 아예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후임자 할 때는 절대적 무효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됐죠? 네.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302번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요것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주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총회 소집하고 그 임시주총회가 있거든요. 원래 정기총회는 상무에 속하는 것이고 임시총회는 상무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무에 속하는 정기주총회라도 이 안건에서요. 안건에서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이죠.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는 상무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408조의 2입니다.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요 집행임원 부분은 주로 법원직에서 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것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체킹하면 돼요. 집행임을 둘 수 있는 거지, 임의적으로. 그리고 대표이사를 둔 회사는 두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어요. 이사회가 선임하고 또 선임 해임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집행임원은 누가 선임 해임합니까? 이사가 선임 해임하고요. 업무 집행을 감독하게 된다. 그죠? 이사회가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집행위원 설치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을 둬야 되고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아니면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나와 있다. 정관이 없으면 2년을 추가할 수 없다. 우리 이사는 몇 년이죠? 3년을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 정도 알아두시고. 대표 집행임원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대표할 집행위원 선임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대표이사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집행위원은 이사회에 항상 보고해야 돼요. 3개월, 1분기마다, 그죠? 이사회 보고해야 되고, 이사회 요구했으면 언제든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집행위원회 이사회 소집 청구, 그렇죠. 요 부분 알아둬야 되는데, 집행위원은, 목적 사항과 소집을 적어서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요. 근데 소집을 안 해요. 그럼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집행이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할 수 있고요. 이때 의장은 법원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요거 비교할 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검사가 이사회 소집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이사가 이사회 소집 청구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법원의 허가 없이 직접 그냥 소집할 수 있죠?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비교해 놓고. 자, 이제 감사위원회로 가볼까요? 감사위원회. 감사 선임입니다. 감사의 선임. 어,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합니다. 그렇죠? 주총에서 선임한다. 이거 조문 잘 알아둡시다. 감사는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죠? 주총회에서 한다. 그리고 선임 이항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되고요. 3%를 꼭 알아둬야 되죠. 3% 초과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행사하지 못하죠. 요거는 요 3% 초과 부분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그죠? 다 의결권수에서 다 제외하는 거죠. 예.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정관에서 더 낮은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100분의 2 알겠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자적 의결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 출석한 주주가 있다면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어요.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출석한 주주가 있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소규모 회사 있죠. 자본금 총액 15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 소규모 회사가요. 선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회사 이사에 대해서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를 지을 때 이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법원에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라. 그렇죠? 만약에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그런 소규모 회사는요. 감사의 직무보고 요구, 조사의 권한, 이사의 보고 의무, 감사의 자해자 조사권 중 이 감사는 전부 주총회로 본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역할을 누가 한다? 주주총회가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됐네요. 이 정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조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303원 우리 이사에서도 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감사의 주인은요. 주총회 선임 결의하고 그 피선임 감사가 승낙만 있으면 바로 취득해요. 별도로 이명계약 체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중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결정이라는 거죠. 최고 의사결정인 주총이 결정을 했는데 또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중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5번도 알아둬야 되죠. 법원직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선임되는 경우에 그 선임 행위는 선임 당시에 있어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판례 입장이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 전문은 간단하게 볼게요. 주총의 감사 해명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요. 의견 진술권이 있습니다. 요거 의견 진술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감사는 해임할 때 이사와 다르게 의견 진술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임기는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종결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그죠? 취임 후 3년 내. 취임 후 3년 내. 그 다음 겸입니다. 겸리 금지죠. 회사, 자회사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 안 돼요. 있죠? 자회사 이사. 근데 감사가 만약에 자회사의 감사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알겠죠? 그런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2조 가보시면 감사의 직무보고 요구 조사의 권한이다. 감사는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 당연한 거고 감사는 언제든지 보고 요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끝. 딴 거 볼 거 필요 없어요. 넘어가십니다.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상법상 주시의 감사의 권한 나오잖아요. 권한을 쭉 이제 아까 봤듯이 주총의 소집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대표할 수동 대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상태 조사권도 다 있죠. 이사의 소집권도 있잖아요. 근데 신주 발행 유지처권 아까도 봤지만 뭐예요? 이거는 사건이라고 했죠. 주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이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법행위 유치원권은 감사가 관여했죠. 그렇게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의 보고 의무다. 이사는요, 현장에 손해를 미칠 의무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 즉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사는요,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총회 소집 청구.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 제출해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그리고 만약에 임시총회 소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돼. 법원의 허가. 근데 여기 총회 소집하고 이사회 소집하고는 달라요. 이거 비교하셔야 된다. 그죠? 이사회하고 총회 소집은 달라요. 이사회 소집은요. 소집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그냥 직접 할 수 있어요. 법원의 허가 필요 없다. 그죠? 이건 법원의 허가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죠? 알아두셔야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자회사의 조사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회사의 감사는 필요한 때는 자회사에 대해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한다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조사 보고 의무 감사로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책임 있잖아요. 감사의 책임은 거의 이사와 유사하고요. 일단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면 이사하고 똑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배상 책임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책임질 때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 해태해야 된다. 뭐 그 정도. 됐죠? 어, 나머지 보시면 돼.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회이사의 결격 사유, 이사의 비밀 유주, 해임 사유, 어쩌고저쩌고 다 일시 감사도 있고요. 이사의 보수 정도 있죠. 감사의 보수 똑같아요. 이사 감사의 보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감면도 감사도 가능해요.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주주대표성 있죠. 주주대표성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대표성도 대상이 되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도 감사에 그대로 준용해요. 감사도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준용하지 않는 건 뭘까요?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왜냐하면 이 감사는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의 기회자산 유용금지, 이사 회사 거래도 가능합니다. 업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준용하지 않고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313번. 감사는 언제든지 주총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맞죠? 감사에 대해서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경업금지 의무나 회사의 거래금지가 적용된다. 이게 틀렸죠?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 보시고 됐네요. 그 다음에 판례 하나 볼까요? 예, 주총에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서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를 실질 업무 수행하지 않는 이게 뭐죠? 명목적 감사를 했잖아요. 명목적 감사도 어때요? 자격을 부정하거나 보수청구권 부정하면 돼, 안 돼? 우리 이사가 똑같다 그랬잖아. 명목상 감사이사 알겠죠? 보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316조 6번도 알아두시고 자, 감사위원회 볼까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신에 둘 수 있는 거죠. 가름한다는 거죠.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신해서 할 수 있고요. 감사에 설치한 경우는 감사를 둘 수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 위원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요. 반드시 이 사회이사가 3분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명 이상은 알아두시고 일반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입니다. 알겠죠? 2인이다.
감사위원회 해임은 어때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다. 이사의 선임은 어때요? 과반수입니다. 알겠죠? 예, 해임이고 선임은 예, 과반수란다. 이사회 과반수란다. 그렇죠? 과반수다. 이런 것들 비교를 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대표할 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오셔가지고 요거 조심해야 되죠. 6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어요. 일반 이사위원회 위원회는요. 이사회가 다시 재결의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미 사회이사가 3분의 2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다시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좀 빠르게 진행을 좀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요. 수고했습니다.